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건축물로 남아있는 피라미드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첨단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특징들로 가득한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을 당황시키고 있죠. 오늘날의 공학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현대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피라미드의 경이로운 진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대형 크레인으로도 옮기기 힘든 거대한 석재들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의 석재가 무려 2톤에서 50톤에 이르는 무게를 자랑하며 일부는 심지어 80톤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50톤짜리 화물을 운반하려면 특수 운송 장비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런 거대한 돌덩어리 250만 개를 사용해서 단 하나의 대피라미드를 완성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작업이 12년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끝났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건설 기술로도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수십 년은 걸릴 텐데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현대 과학자들은 여전히 머리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중장비도 없고 현대식 운송수단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해냈을까요? 이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피라미드는 사실 원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라는 점도 충격적입니다.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파괴, 그리고 도굴로 인해 피라미드의 외부 구조 대부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래 피라미드 전체는 매끄럽고 하얀 석회암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얀 석회암 외벽은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사막 한복판에서 거대한 보석처럼 반짝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죠. 마치 다이아몬드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것처럼 피라미드도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름다운 외관을 복원할 계획이 없어서 우리는 피라미드의 진짜 모습을 영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대 과학 기술의 도움 없이도 수천 년간 견뎌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서 기자의 대피라미드만이 지금도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6개의 불가사의들은 모두 시간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말이죠. 세계 각지의 다른 피라미드들조차 이집트 피라미드만큼 온전하게 보존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부분적으로 훼손되었거나 규모 면에서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피라미드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으며 매년 새로운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완전한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피라미드들을 보면 카프레의 피라미드가 가장 높아 보이는데 이건 사실 착시 현상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이죠. 카프레의 피라미드가 다른 피라미드들보다 더 높은 지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측정 결과 카프레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대략 136m이고 원래는 143m 정도였습니다. 반면 옆에 있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실제 높이가 138m이고 건설 당시에는 146m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프레의 피라미드는 아직도 상태가 가장 좋아서 하얀 석회암 외벽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원래 피라미드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짐작할 수 있죠.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고대 건축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화강암 상자는 정말 이상한 수수께끼입니다.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대피라미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지만 이 화강암 상자만큼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상자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커서 지금 있는 방 입구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크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화강암 상자는 도대체 어떻게 그 방 안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방을 먼저 짓고 상자를 나중에 넣은 게 아니라 상자를 먼저 놓고 그 주변에 방을 지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건설했다면 공사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죠. 과학자들이 여러 이론을 내놓았지만
확실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이 문제는 피라미드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가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워낙 신비로운 존재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죠.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규모와 정밀도 때문에 일부에서는 외계인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혹시 피라미드가 외계인들의 우주선 착륙장이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있을 정도죠. 과학자들도 아무리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이론이라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런 놀라운 건축물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온도 조절 시스템도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에어컨이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냉방 시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고대 이집트에는 전기도 기계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자의 대피라미드 내부 온도는 항상 섭씨 20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바깥 사막 온도가 50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이 온도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가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정말 궁금하죠.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건축물을 만들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현대 공학자들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대 문명의 과학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채찍에 맞으면서 무거운 석재를 운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이 퍼뜨린 이런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사실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연구 결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밝혀졌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작업자들의 주거지를 발굴해보니 이들이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기술자들을 선발해서 고용했고 근처에는 작업자들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마을도 조성되어 있었죠. 이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했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최근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도르래와 경사로 그리고 특수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대한 석재를 옮겼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거죠. 작업자들의 식단도 상당히 풍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기와 생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공급받았으며 맥주도 정기적으로 배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대우는 당시 일반 시민들보다도 나은 수준이었다고 하니 피라미드 건설이 단순한 강노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유명하긴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유일한 피라미드는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로 인정받는 이 구조물이 워낙 압도적이라서 다른 피라미드들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집트 국경 안팎으로 수많은 피라미드 단지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이집트보다 피라미드가 더 많은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수단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한때 누비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수단에는 무려 22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라미드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라미드들이 얼마나 더 많을지 과학자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수단의 피라미드들은 크기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작지만 건축 양식과 내부 구조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고고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로에 지역의 피라미드들은 이집트 피라미드와는 다른 각도와 비율로 건설되어 당시 누비아 문명의 독자적인 건축 기술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벽화와 조각품들은 고대 아프리카 문명의 다양성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정확한 방위 설정도 현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정북, 정남, 정동, 정서 방향에 거의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데 그 오차가 겨우 3분의 1도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정밀한 측량 장비 없이 어떻게 이런 정확도를 달성했는지 정말 신기한 일이죠. 당시 이집트인들은 별자리와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방향을 정했다고 추정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의 정밀도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방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각의 미세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는 여전히 정확한 방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석재의 출처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석회암 블록은 인근 채석장에서 가져왔지만 내부의 화강암과 현무암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스완 지역에서 운송해야 했습니다. 나일강을 이용한 수상 운송이 주요 방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규모와 정확성을 고려하면 현대의 물류 시스템 못지않은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히 무게가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화강암 블록을 배에 싣고 수백 킬로미터를 운송한 후 다시 피라미드 내부의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 과정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공학 기술과 조직력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사실은 피라미드가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건 바로 이런 규모의 건물을 다시 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는 거죠. 기자의 대피라미드, 즉 쿠프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2500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서기 1300년경까지 약 3800년 동안 영국의 링컨 대성당이 피라미드보다 높은 첫 번째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어서야 맨해튼의 싱어 빌딩 같은 고층 건물들이 등장하면서 피라미드의 기록이 깨졌죠. 거의 4000년 가까이 세계 최고층 건물 자리를 지켰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집트 피라미드는 단순한 고대 건축물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도 완전히 해명되지 않는 수많은 비밀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신비로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